부재료 안 먹고 자꾸 고기만 먹고 있죠. 네, 어떡해, 내 마음이 그런걸. 만능주의. 오늘의 재료: 소고기 부채살, 양파, 파프리카, 양송이버섯, 케찹, 마지막으로 데미글라스 소스까지. 네, 오늘의 주재료 부채살입니다. 부채살은 이렇게 가운데 힘줄이 길게 쫙 나가 있는 요런 부위를 부채살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뭐 등심이나 안심 뭐 여러 가지 부위들을 많이 쓰지만, 부채살이 가성비가 좋아서 요즘에 이제 집에서도 많이 부채살로 스테이크를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부채살은 이 힘줄 부분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엄청 질겨가지고 힘줄을 기준으로 잘라서 그 힘줄을 바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힘줄을 기준으로 반을 잘라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 힘줄이 겉부분으로 가니까 여기를 다 익힐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러면은 이제 식감이 질긴 식감에서 아주 쫄깃한 식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고 찹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죠. 예, 찹이 이게 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찹드. 예, 찹이 그냥 케찹의 찹이 아니에요. 찹 스테이크니까 미리 이렇게 썰어서 요 정도 크기로 큼지건이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찹 스테이크를 하기에 요 부채살이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힘줄을 기준으로 잘라줘야 얘들을 제대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찹 스테이크를 할 거라면 이렇게 부채살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죠. 부채살의 그 힘줄의 식감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부채살 350g 이 정도 준비해 주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 여기 반개고, 이 반개를 두 가지 용도로 다르게 썰어 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반을 가르고, 이 반 정도는 그 부채살 찹스테이크에 그냥 그대로 부재료로 들어갈 용도이기 때문에 아까 부채살과 같은 모양과 크기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 정도로 그냥 깍둑 썰어 줄 거고요. 나머지 반은 소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잘게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지는 법은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 발끝으로 옆에 이렇게 다져주겠습니다. 부분에 가면 대충 눕혀가지고 그냥 막 이 상태에서 뭐 더 곱게 다지겠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부재료용하고 소스용 양파 준비해주겠습니다. 양송이버섯이고요. 이렇게 그냥 3개 귀엽게 해놨는데, 엄청 막 더러워 보이지만 그 야외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열심히 씻어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물로는 안 씻는 편이 더 낫고,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뭔가 이물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마른 헝겊이나 뭐 키친타올 아니면 그냥 손으로 대충 떼어주시는 것 정도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뭐 크기에 따라서 써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 정도 크기면 그냥 대충 2등분만 해도 됩니다. 2등분 다 썰었어요. 네, 파프리카 이렇게 색깔 이쁘게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준비를 해뒀고요. 이렇게 반 개씩 써주면 또 이렇게 그냥 한 색깔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쁘고 막 그러겠죠? 예, 이렇게 썰 거고, 뭐 파프리카를 손질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그 중에서 쉬운 방법인 그냥 이렇게 꼭지를 위로 둔 상태에서 옆을 그냥 도려냅니다. 근데 파프리카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어차피 지금 파프리카 안에 이 꼭지 부분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씨가 있는 부분들 안 쓰는 거니까 여기를 안 쓰는 상태로 이렇게 도려내서 나머지는 그냥 버리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여기 지금 흰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 흰색 부분은 사실 맛이 뭐 그렇게 달지도 않고 식감도 그렇게 아삭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거해내는 편이 좋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빨간 부분은 이 정도 칼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칼 중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네, 이게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파프리카가 뭐 그냥 달달하기도 하고 아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스테이크나 이런 거에 부재료로 넣었을 때 너무 비주얼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채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에다가 불을 바로 올려주고 센 불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스테이크의 핵심은 뭐니 해도 표면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돌게 하는 거죠. 마이야르 반응. 그러니까 센 불로 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지금 여기 기름이 이제 되게 묽어졌어요. 점도가 좀 묽어졌으니까 여기 온도가 좀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대충 요 정도로 할게요. 이게 지금 연기가 막 더 나면 좋은데, 요 정도로 우리 가정집이라는 걸 감안해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여러분들은 후드가 있겠지만 저희는 2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이 소고기를 좀 밑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소스랑 찍어 먹을 거지만 밑간이라는 게 그래도 있어야 따로 놀지 않겠죠. 밑간은 역시나 우리 만능주의답게 우리의 친구 맛소금 가볍게 솔솔솔, 그리고 기본적인 향을 잡아줄 수 있는 통후추입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그 우리 국밥에 넣어 먹는 순후추 넣으면 안 돼요. 맛이 없진 않지만 뉘앙스가 많이 달라서. 요거는 통째로 구운 다음에 나중에 썰어 먹는 스테이크가 아니고 이미 다 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이 정도 색깔이 났으면은 아주 잘 익은 상태예요. 그러면 요대로 바로 그냥 다른 그릇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팬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름을 좀 더 두르고, 양파, 파프리카, 양송이버섯 한 번에 넣고 볶아줄게요. 이 부재료도 역시 밑간을 좀 해줘야겠죠? 맛소금 조금, 그리고 통후추. 이렇게 양파나 이런 데에 슬슬 이런 색깔이 보일 겁니다. 아주 맛있게. 그리고 아까 고기를 굽다가 굳이 고기를 빼놓고 지금 부재료들을 따로 볶아주고 있는데, 따로 볶아주는 것이 재료가 좀 적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더 잘 올라가서 이런 이제 색깔이 더 잘 납니다. 그리고 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 다 썰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에 색깔이 나면은 이미 먹기 좋게 익은 거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채소를 넣어서 더 익힌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굽기보다 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뭐 미디엄 정도로 먹으려고 했는데 미디엄 웰던이 된다거나. 채소들도 지금 거뭇거뭇하게 조금 색깔도 잘 난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빼줄게요.
다시 불을 올려주고 기름을 또 조금 넉넉하게 해준 다음에 아까 소스용으로 다져둔 양파, 너무 센 불 말고 한 중불 정도에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는 동안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구워놨던 고기는 뭐 레스팅이 되고 있을 겁니다. 레스팅, 스테이크가 다 구워진 다음에 조금 쉬게 해줘서 육즙이 좀 골고루 퍼지게 하는 뭐 그런, 네, 이 정도로 양파가 색깔이 골고루 나고 잘 익었을 때 데미글라스 소스, 네, 이 데미글라스 소스는 우리 뭐 양식에서 흔하게 많이 쓰이는 뭐 브라운 소스라고도 하고 그 소고기 육수 기반으로 잘 농축된 아주 맛있는 소스예요. 우리 돈가스 소스에 쓰이는 그겁니다. 예, 요거를 한 100g 정도 넣어줬고요. 이게 그 젤라틴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녹여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 소주 잔이지만 소주 아니에요. 물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물 조금만 넣어주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 데미글라스가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소스지만 양식을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헤비하거나 좀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밸런스를 조금 더 잘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 마법 같은 케찹을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요 케찹이라는 게 좀 들어가면은 약간의 신맛과 단맛, 감칠맛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먹기 편한 맛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돈가스에 뿌려 먹는 그 갈색 소스 느낌이 나졌다. 요때 살짝 아까 빼두었던 고기를 가져와 볼게요. 고기를 여기다가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여기 밑에 찰랑찰랑 보이세요? 예, 레스팅이 되는 동안 육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육즙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껴 먹어야지. 그래서 이 육즙을 그대로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맛있는 재료들을 알뜰하게 써줘야 돼요. 지금 육즙까지 더 들어가서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 맛이 아까워요. 이게 맛있는 걸 버린다는 게 그럴 수 없어요. 저희 만능주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스팅 하는 동안에 나온 육즙까지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소스를 이 정도로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찹스테이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놨고요. 먼저 우리의 주인공 부채살 고기를 그냥 툭툭툭, 뭐 대단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심히 익혀준 채소 부재료 이렇게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 열심히 만들어준 소스 옆에다가 찍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능주의식 부채살 찹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 네, 뭐 저 이런저런 요리 다 좋아하지만 뭐니 해도 고기죠. 예, 고기고 지금 보통 고기가 200g 정도잖아요. 예, 요건 350g 정도. 예, 저한테 1인분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고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찍어서 옆에 보시면은 딱 이렇게 뭔가 알맞게 익은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색깔이 눈으로 확인이 되죠. 고기만 먼저 먹어볼게요. 잘 익었어요. 말해 뭐해. 물론 간은 아까 밑간만 했으니까 소스에 찍어 먹을 거라서 좀 약하게 해서 지금 그냥 먹으니까 좀 싱거운데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뭐 다른 부재료들 뭐 있으니까 먹을게요. 고기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버섯도 이쁘게 볶아진 것 같습니다. 버섯이에요. 그럼 이제 고기를 소스에 담뿍 찍어서 이러면 좀 간이 맞겠죠? 간 맞아요. 됐어요. 양파랑 파프리카도 뭐 색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소스가 맛있는데? 좋습니다. 이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처음에 손질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힘줄을 기준으로 쫙 잘라가지고 그 힘줄을 겉으로 보냈잖아요. 거기를 좀 잘 익혀야 너무 질깃하지 않고 좀 쫄깃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뭐 편의상 이렇게 반만 잘라서 했는데 뭐 충분히 맛있습니다. 찹스테이크가 그리고 좋은 게 그냥 냅다 중식처럼 이렇게 막 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볶으면 되잖아요. 그냥 볶은 다음에 그냥 뭐 썰 것도 없고 그냥 막 포크로 푹푹 찍어 먹으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식사죠. 식사, 맛있는 고단백 식사. 이런 단백질, 소고기 단백질. 특히 이제 뭐 친구들 놀러 오거나 했을 때 그냥 스테이크는 좀 너무 번거롭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먹을 때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그 찹스테이크 고기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퍽퍽 찍어 먹는 거. 요게 좀 더 이제 뭔가 홈파티나 이런 거에 또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고기를 내가 너를 위해 샀다. 물론 나를 위한 거지만 요런 느낌. 역시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 파프리카 둘 다 넣으니까 그래도 색감이 조금 있어서 뭔가 요리 같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색깔이 하나만 있었으면은 조금은 아쉽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소스가 맛있네. 케찹을 요만큼 넣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케찹 맛이 막 난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신맛과 달달한 맛이 조금 느껴져요. 만약에 아예 없었으면은 그냥 느끼한 소스일 수도 있어요. 간도 맞고. 맛있고요. 네.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부채살 찹스테이크였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면 이씨